안녕하세요. 친환경 산업 정보를 심플하게 전해드리는 심플에코입니다. 이번 영상은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라티브 ETF 매수 타이밍이야? 아니야? 관련해서 주요 팩트 6가지 꼼꼼히 짚어봐 드립니다. 이 상품 주요 정보인데요. 워낙 유명한 상품이죠. 중국의 전기차 및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핵심 기업 20여 개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특이점은 그 순자산 투자 규모가 4조 원을 돌파하면서 해외 주식형 ETF로는 처음으로 순자산이 4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대대적인 기사가 나왔었는데 현재는 좀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 ETF 최근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매수 타이밍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6가지에 대해서 제가 꼼꼼히 데이터 하지만 심플하게 살펴볼 터이니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중국의 전기차 시장 성장성입니다. 결론부터 높습니다. 전기차와 2차전지, 배터리 기업들은 올해 들어서도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올 9월 중국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여기에서 신에너지 차량에는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전기차가 포함됩니다. 그 판매 대수가 434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했고요. 전체 차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1%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 사실 중국 정부의 목표가 2025년까지 20% 달성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목표를 3년 일찍 달성한 셈인 거죠. 그래서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올 한 해 중국의 이 신에너지차 시장은 17% 성장하고 전기차 시장은 20% 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시장 판이 커진 것은 알겠고 성장률 좋은 것도 알겠습니다. 그럼 타이거 ETF에 포함된 주요 기업의 실적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먼저 비아디입니다. 10월 20일 기준 타이거 ETF에 7.42% 이상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비아디는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333%에서 36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죠. 특히 누적 순이익이 290%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3분기에만 친환경차, 하이브리드차랑 전기차 포함한 그 판매 대수가 53만 대를 넘으면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제가 더 흥미로운 데이터는 바로 이 테슬라와 비교되어 있는 그래프인데요. 물론 이 비아디 판매 대수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포인트는 예전에도 그 기준은 동일했다는 거죠. 그 동일했을 때는 비아디보다 테슬라가 월등히 높았었는데 보이시죠? 올해 들면서 비아디 수치가 급등을 합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좀 주춤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비아디 성장률 높고 수익이 좋다는 거 확인해 봤고요. 자, 다음은 CATL 살펴보겠습니다. CATL은 배터리 제조업체인데요. 같은 날 기준 타이거 ETF에 7.84% 이상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분기 순이익만 200% 넘는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 누적 순이익 역시 132% 증가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수치는 이 글로벌 점유율인데요. 35.5%로 1위를 고수하고 있고 그 성장률이 100%가 넘는 아주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위가 우리 LG에너지 솔루션이네요. 자, 그리고 3위는 또 비아디입니다. 비아디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배터리까지 갖춘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12.7%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CATL 역시 순이익 성장률 모두 좋다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 전기차 시장 전망 부분인데요. 전망은 사실 누구한테나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관련 데이터 보여드리고 특히 전기차 수요 부분에서는 경기 전반에 걸친 그럼 성장률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하셔야 되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고 각자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전기차 시장 성장을 견인했다라고 여겨지는 그 중국 정부의 산업정책, 전기차 보조금과 더블 크레딧 부분의 개정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딱 감이 오시죠. 중국 정부는 2009년부터 이 보조금을 지급을 해왔는데요. 2019년부터 폐지하겠다라고 했다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2022년 말까지 연장하겠어라고 했었습니다. 이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뭐 시장이 좀 둔화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예상이 됐었었는데 최근에 다시 이 면세 부분이 지속되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의 더블 크레딧 제도 개정 부분인데요. 뭐 저희가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뭐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제조사는 크레딧을 얻어야 되는데 이제 크레딧의 총합이 플러스인 기업이 크레딧 총합이 마이너스인 기업에게 이 크레딧을 판매하면서 좀 수익을 얻어왔었나 봐요. 그런데 이 기존에는 이 더블 크레딧 제도가 전기차 제조사에게 매우 유리했었는데 최근에는 크레딧 상한선이 축소되고 최소 크레딧 수가 상향되면서 이 크레딧 수익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한국자동차연구소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조금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에 승용차 제조사별 더블 크레딧 발생 현황을 보시면 비아디나 테슬라 같은 플러스 크레딧을 가졌던 기업이 이제 뭐 현대 차나 뭐 BMW처럼 내연기관차까지 판매하는 그런 기업들이 주로 이제 마이너스 크레딧을 보였는데 이런 기업들에게 판매를 하면서 수익을 얻어왔었는데 그 수익 부분이 좀 감소할 거야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리튬 등 소재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타이거 ETF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정말 강조를 드렸는데 비아디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차 전지, 리튬이나 니켈 같은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계된 역학관계를 안 따져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핵심 내용은 전기차 세제 혜택, 뭐 우리 돈으로 약 7,500달러니까 거의 한 1,000만 원이죠. 한 대당. 그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미국에서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대함은 물론 2차 전지나 리튬 등 소재 역시 중국 비중을 현저히 낮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기업은 물론 여러 기업들은 이미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리튬 생산량 세계 1위인 칠레와 협정을 통해서 그 리튬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받은 상태이고요. 또 LG 에너지 솔루션은 최근에 호주 한 기업과 중국 천하 재편인 그 흑연 소재를 안정적으로 호주 기업으로부터 받기로 좀 모를 체결을 했습니다. 사실 특히 이 흑연은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광물이었거든요.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국산 흑연 비율이 전체 생산량 대비 70%나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는 그 수입 비중이 거의 90%의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광물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빠르게 그 공급 다각화를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미국은 아예 대놓고 탈중국 속도를 내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굉장히 따끈한 기사인데요. 바이든 정부는 배터리 원료 생산 확충에 4조 원을 투자하겠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후속 조치로 리튬, 니켈 등의 핵심 광물 생산을 자체 생산 비중을 높이도록 하겠다. 그래서 중국이 장악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자체 공급망 구축을 탄탄히 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기존에 특히 소재단의 이 중국 기업들이 기존의 성장성을 단기적으로는 이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중국의 내수 시장이 워낙 크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까지 그들로부터 엄청난 양을 수입하던 기업들의 물량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메꾸는 데는 좀 상당량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전반적인 경기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전반적인 경제 상황 없이 전기차 산업의 성장성만 보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자, 한 국가의 경제 성장률을 살펴볼 수 있는 바로미터, 바로 GDP 성장률인데요. 놀라운 점은 10월 18일 예정되었던 3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예 초유의 사태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통계 발표를 지금까지 어떤 적에도 미룬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하고 있고 또 14일에 발표 예정이었던 수출입 통계 자료 역시 무제한 연기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나 나쁘길래 이런 국가 통계를 늦추느냐 여기저기서 헤드라인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럼 그동안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한번 살펴볼게요. 팬데믹 이전에는
5.8%, 5.9% 정도 유지하고 있었고요. 사실 이전에는 뭐 거의 6에서 7%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급등했다가 이제 올 1분기에 4.8%를 기록을 했었고 2분기에는 급작스러운 코로나 재봉쇄로 인해서 실제 데이터는 0.4%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세계은행에서는 3.3% 혹은 2.8% 정도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3분기 데이터가 늦어지면서 이 수치 역시도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제 중국 제대로 이제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상황 관련해서 주요 데이터 한 가지만 더 짚어볼 텐데요. 실업률과 부동산 부분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셨듯이 지난 2년간 중국의 성장 동력이 크게 줄었는데 그럴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빅테크 규제가 지속이 되고 있다. 그로 인해서 청년 실업률이 19.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5명 중에 1명은 지금 실업자인 그런 셈인데요. 더 큰 문제는 바로 부동산 버블이다. 라고 해서 국제통화기금 IMF는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의 45%가 부동산 규제로 생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며 이 중에 20%는 파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대출로 사업을 이어가던 부동산 업체들이 돈줄을 틀어진 그런 결과라고 하는데요. 이제 뒤늦게 당국이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자금 지원을 하는 등 각종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시장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련된 데이터 좀 찾다가 정말 놀라운 기사를 봤는데요. 이미 월가에서는 중국의 이 부동산 관련된 산업에 쇼트를 베팅을 했습니다. 그 숏 베팅의 금액이 우리 돈으로 약 5조 원에 가까운 금액이 베팅이 되었다고 합니다. 10월 11일자 기사예요. 그러면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우리 이제 이 타이거 ETF 상품으로 돌아가서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조금 재점검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아주 꼼꼼히 분석을 해 드렸었는데요. 이 ETF에는 전기차 완성 업체는 비아디 뿐입니다. 니오, 샤오펑 안 들어가 있어요. 지난 영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2차 전지 부품 소재 관련된 기업입니다. 리튬 업체들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 상품은 환해지가 안 되어 있는 상품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환율 변동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되는 상품입니다. 물론 원화 대비 위안화는 지금은 좀 괜찮은 편이에요. 하지만 제가 좀 신경 써서 보는 부분은 위안화 달러 대비 너무나 약세라는 거죠. 이게 지금 위안화 대비 달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중국 통화 대비해서도 지금 강달러가 지금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면 중국 기업이 매력적일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관련해서 비아디랑 CATL 주가입니다. 1년 차트고요. 최근에 주가가 그 높은 성장성과 수익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약해 보겠습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라티브 ETF 매수 타이밍의 IR을 두고 우리 여태까지 6가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았잖아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수 타이밍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각자 데이터 다시 한번 보시면서 좀 판단에 이 영상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관련해서 해당 ETF를 킨덱스 G2랑 꼼꼼히 비교해본 영상도 카드 걸어둘 테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